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 비슷한 이 취지로 재검표를 할 거면은 무엇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간사들에게 위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간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재검표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거 저희가 애초에 우리 위원회를 차린 이유가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할 거 다 검증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특검이란 절차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특검할 거니까 앞에 전부 다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늘 그냥 문 닫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에 미진함이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특검을 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수렴해서 그 절차대로 재검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만 의원님 다음에 이기현 의원님. 예, 김영만 의원이 하시고 최보위원이 이기현 의원님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회가 어떨 때는 특검을 정말 신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특검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검 차원에서 이 지금 송파구에 있는 그 투표 용지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되면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다 끝이 나고 나서야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정도 수준에서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리고 다른 야당에서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갖고 계신 그 의혹들을 해소해드리고자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특검과 다르게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이점 또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은 그 과정을 전부 다 녹화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려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녹화를 해서 특검에게 전달해줘서 필요한 부분들을 특검이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민분들께 이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특검에다가 넘겨가지고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건데 저는 저희가 이 부분을 꼭 특검한테 기다렸다가 비공개적인 형태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지금 국정조사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과 함께 다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 내용을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특검까지 진행을 해서 처벌할 사람들 처벌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우리 서범수 간사님 먼저 발언해 주시고 아직 기준인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기현 의원님, 최보위원님. 자, 여기에 우리가 공개 검증하고 특검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안들. 우리 선관위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재검증은 법적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판단 이후에 다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은 특검이 빨리 좀 발족이 되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국정조사 특검이 병행해서 갔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 그래서 이제 우리 간사님하고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특검 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같이 특검이 빨리 발족이 돼서 어느 정도 우리 국정조사 그 기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면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겠고 그게 아니고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뭐 7월 22일에서 우리가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특위 기간이니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따로 날짜를 한번 정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들께 공개를 해서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어떤 절충안을 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생겼던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과 관련돼서 정말로 국회가 이것을 공정하게 그리고 공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에 제도 개선책까지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저희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참고인 증인들 그리고 기관보고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공에서 있었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얘기는 이미 오래된
전에 저희가 위원회 기관 보고 때 여야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셨고 제안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야 간사들에 의해서 실무 협의를 해 오셨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 응원해야 될 경찰도 충분히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관위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이 5월 2일까지인데 8월 2일까지인데 그 안에 저는 그것도 저희가 8월 2일 이후에 만약에 검증을 했을 때 재검표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처음에 제안하셨던 대로 저희 위원회 활동 기간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의혹들이 있다면 올림픽 공원의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저는 21일 전에 저는 재검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여전히 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경찰의 응원을 받아서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충돌이 예상됐지만 실제로 성숙한 시민들께서 길을 이렇게 막지 않아 주셨어요. 저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재검표가 결정이 난다고 하면 국민들이 올공에 계신 국민들도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뭐 물리적 충돌 없이 우리 최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두 가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조특위에서 하는 재검표에 관련된 부분과 특검의 부분입니다. 먼저 재검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의 문제를 말씀을 주시는데 시간은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충분히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선관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고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 관련된 선거 물품들이 지금 무결성이 있는지도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논의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검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재검표 결과가 결국 뭐 다른 수가 나왔을 경우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선관위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투표 용지에서 유무효 판단에 관련된 것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부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선관위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개표 관련된 부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고 선관위에서는 수개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지난번 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차에 관련된 것은 소청 절차가 있고 또 별개로 또 국조특위 절차가 있고 이렇게 별개로 가는 방법이 있고 선거소청 절차 안에서 이걸 이루어지면서 국조특위가 같이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재검표를 위해서는 굉장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재검표가 맞춰진다면 굉장한 혼란이 더 올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결국 이 재검표를 마친 다음에 어디로 옮길지 정하지 않았고 그대로 둘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발족이 된다면 특검으로 바로 이송하고 특검이 이걸 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 공개 재검표에 관련 의사진행 발언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제가 결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환 직무 대리님, 네. 송파 핸드볼 경기장 그 247만 표 재검표는 수개표로 이루어지지 네. 않습니까? 수개표입니다. 수개표죠. 네. 그러면 투표지의 그 무결성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특검이 출범을 하더라도 지금 검경학수본에 있는 그 분들이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건교 학수본하고 같이 참관하에 진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수본 측에 만약에 검증 일자가 정해지고 만약에 선관위 사무처에 그 역할을 주어지면 합수본 측에 그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인 쟁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선거 소송을 법적으로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선거 소청에서 그 기각 결정이 나거나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당사자분들이 선거 소송을 제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 소청 기각 기간이 6월 17일부터 2달 후 아닙니까? 8월 17일까지 아닙니까? 예, 결정 기간 만약에 여기서 공개 재검표에서 문제가 있다면 선거 소청 기각이든 여부를 판정하는데 결국 유효한 자료가 되겠네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 핸드홀 경기장 247만 배 빼고도 예를 들어서 송도 1, 2동 관내 사전투표 인천시장 후보자 유정보 후보가 1,440표, 송도 1동, 2동이 똑같았습니다. 또 박찬대 후보는 3,030표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유정복 시장이 낙선한 이후에 2014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10개 전국 단위 선거에 대해서 읍면동 쌍둥이 투표가 있나? 제가 기억해도 3만 1천여 개가 넘는 데입니다. 3만 1천여 개 넘는 읍면동 이 투표, 쌍둥이 투표를 전부 조사했더니 600명 이상은 하나도 없고 600명 이하에서 세 군데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저도 송도 1동,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송도 핸드볼 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 배 빼고 예를 들어서 쌍둥이 투표 자꾸 송도 1, 2동이 나오니까 여기도 한번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중앙선관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국주특위에서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 간사 간 의결을 하면 충분히 하실 용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해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이 개표를 할 때는 개표